안녕하세요. 나고야에 살고 있는 준입니다. 저는 지금 아이치현에 있는 리틀 월드라는 곳에 와 있습니다. 이곳은 솔직히 일본 여행객에는 추천드리지 않지만 일본에 계신 분에게는 한 번쯤 와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곳 리틀 월드가 1967년에 처음으로 계획을 검토를 하기 시작해서 이게 개관을 한 지가 1983년입니다. 그러니까 15년, 16년간 검토하다가 개관을 했고요. 1980년대 일본이 미국을 거의 씹어먹으려고 달라들던 그 시기였잖아요. 오픈 이후에도 몇몇 전시관들이 증보수를 이루어서 현재 상황이 되어집니다. 그럼 리틀 월드가 어떤 곳이냐면요. 세계 각국의 전통 가옥들을 이곳에다 전시해 놓은, 만들어 놓은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외국에 나가지 않고 여기 한 바퀴 돌면은요, 세계 각국의 전통 문화, 그리고 전통 가옥, 전통 의상, 그리고 식당도 각 관에 있거든요. 그냥 쉽게 이곳 한 바퀴 돌면 세계 각국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고 세계 여행한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 있는 전시장에 있는 것들이 그냥 허접하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거의 문화재급 수준의 건물들 그리고 물건들이 여기에 놓여져 있습니다. 오늘 그곳을 한번 저와 함께 구경해 보실까요? 일본에 놀러 오신 분들은 굳이 여기까지 올 필요가 있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일본에 사시는 분들, 특히 아이치 근처, 기후 근처에 사시는 분들은 여기 이누야마시에 있는 리틀 월드 한번 놀러 가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저도 일본 역사 잘 모르는데요. 일본 역사, 배경 지식을 조금 가지고 있으면 이곳 한 바퀴 도는데 정말 재미있습니다. 관람 순서는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자유롭게 관람하면 되거든요. 저는 관람하기 직전에 세계 각국 사람들이 여기서 공연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공연을 먼저 좀 봤습니다. 이곳은 아이치에 되게 유명한 곳이어서 일본에 살고 있는 아이치 사람들은 특히 이곳에 많이 와서 구경을 합니다. 오늘 제가 할 이야기가 너무 많거든요. 그리고 보여드리고 싶은 영상도 너무 많아서 사실 여기서 찍고 온 영상이 너무 깁니다. 2시간 넘는 그런 영상이어서 그걸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요. 제가 중점적으로 봤던 것 그리고 일본의 역사를 조금 알면 이곳의 건물들 전시되어 있는 것들을 좀 더 재미있게 구경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조금 더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 줄 타시는 분은 운동 정말 많이 해야 되는데 저거 저렇게 타려면 복근하고 팔 근육이 참 많이 있어야 되는데 저분은 정말 운동을 정말 많이 하시나 봐요. 이곳 리틀 월드라는 곳에서 제가 처음 본 곳은 여기 야마가타의 전통 가옥이라고 그럽니다. 제가 방금 이 리틀월드에 세계 각 나라의 건물들 정말 멋진 건물들이 많이 들어와 있다고 그러는데 웬 갑자기 일본의 야마가타 건물이냐고 할 수 있겠죠? 그거는 왜 지어져 있는지는 조금 이따 제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제가 보는 일본 역사에 관한 생각입니다. 두 번째로 제가 들린 거는 한국 가옥들이 있는 한국관을 찾아왔습니다. 지금 보시는 외국 전통 가옥 앞에 각 나라를 대표하는 음식들을 저렇게 판매하고 있는데요. 여기가 한국 음식을 팔고 있는 식당입니다. 한국의 전통 가옥 앞에 한국의 음식점이 이렇게 있는데요. 제가 오늘 들려봤던 다른 식당 중에서도 가장 많이 손님이 있더라고요. 지금 현재 한국에서 팔고 있는 과자들, 라면들 이런 것들도 여기서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야외에서도 먹을 수 있는 곳이 있었는데 완벽하게 한국식은 아니지만 그래도 처맛 끝 단청은 약간 한국식으로 만들어 놨죠. 한국
전통 의상도 한복도 돈 내고 빌려서 입을 수 있는데요. 뭐 이건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전시관에 가도 그 나라의 전통 의상을 빌려서 입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 제가 가는 곳은 한국 양반들의 집이라고 그럽니다. 이걸 일본에서 재현을 한 게 아니라요. 한국의 경상북도 칠곡인가요? 거기에 있던 건물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여기에서 다시 건축을 했다고 그래요. 어떠세요? 처맛 끝 보면 한국 분위기가 나나요? 뭐 한국의 전통 가옥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여기서 재건을 한 거니까요. 한국 건물 뭐 그대로겠죠? 들어와 보면 양반 집이라서 그런지 방도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사람들이 가장 많이 구경하는 핫플레이스 중에 하나더라고요. 여기 지금 이렇게 한국 건물을 구경하고 저분들이 한국 의상, 한복을 빌려줍니다. 돈 주고 뭐 빌려서 입는데요. 오늘 비가 와서 그렇지 이야기 들어보니까 한복 입고 이 근처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고 그래요. 저도 뭐 한국에서 이런 집 구경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희 할아버지 때 할아버지 집도 새마을 운동 하면서 집을 지었던 새로 지었던 그런 집이었기 때문에 이런 기와집에서 기와집이 아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뭐 아버님 때는 거의 뭐 그 다세대 주택에서 뭐 전세 월세 사셨고 지금은 뭐 조그만 허름한 아파트에 사셨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집에서 살아봤던 경험은 1도 없습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 이런 집은 구경을 했는데요. 글쎄요, 실제 이런 건물을 구경했던 건 제가 한국의 민속촌도 가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일본에서 처음인 것 같아요. 관광지에 가봤을 때는 저런 집을 좀 본 적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는 한국의 농민들이 살았던 집을 그대로 가져왔다고 그럽니다. 저 솔직히 한국의 민속촌도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런 한국의 일반적인 농민들이 살았던 집은 일본에서 처음 가봅니다. 이게 전통집이라서 그런지 방은 좀 작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엌을 들어갔을 때 제가 예전에 부모님과 살았던 시골에서 살았던 그 분위기와 약간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시골 완전 깡촌 출신인데요. 시골집에서 살았을 때는 이 외양간 같은 곳이 따로 떨어져 있었는데 이곳 경상북도의 전통 건물들은 외양간이 이렇게 부엌에 같이 붙어 있네요. 그리고 여기는 초가집인데요. 글쎄요, 지금 뭐 이런 초가집 없죠. 70년대, 뭐 60년대까지는 있을 수 있겠지만 70년대 이후부터는 이런 초가집은 거의 없지 않나라고 감히 생각을 합니다. 정확한 자료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외채인데요. 여기는 햇빛이 거의 안 들더라고요. 방도 있고 아궁이도 있었는데 저 아궁이는 보니까 식사용 밥도 만들던 그런 게 아니라 따로 난방용으로 저렇게 불을 떼야 되는 그런 시스템이었더라고요. 이것도 일본인이 많이 와서 구경하는데요. 저 일본인들이 한국은 온돌이 있기 때문에 좋다고 그런 말도 하더라고요. 다음으로 태국 문화 에어리어인데요. 저는 태국이 불교 국가로만 알고 있었는데 태국이 힌두 사상을 같이 섞여져 있는 그런 곳이랍니다. 지금 보이는 저 동상이 힌두 사상에서 온 건데 태국에서 되게 숭배하는 그런 신이라고 그래요. 시간이 없는 관계로 태국은 여기까지만. 다음으로 터키의 이슬람 사원입니다. 여기도 터키의 이슬람 사원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여기에다가 다시 건설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건축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의미 있는 건물들이 이곳에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슬람 사원은 들어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제가 비교해 볼 수 있는 그런 경험은 전혀 없네요. 지금은 여기에서 종교 시설로서 사용되는 게 아니라
문화를 알리고 그 각 나라의 전통 공예품을 파는 곳으로 지금 활용되고 있습니다. 보여드리고 싶은 게 많기 때문에 터키관도 여기서 패스. 다음 제가 보고 싶은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 좀 비가 이렇게 옵니다. 주말에 요즘 비가 많이 와요. 일본 스쯔유 장마는 5월 말 6월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 인도관인데요. 인도 전통 음식 인도 카레도 일본에서 되게 많이 팔고 있거든요. 여기에서도 인도 카레를 팔고 있는데요. 인도관 역시 그냥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저는 들어가서 구경을 했는데요. 본 영상에서 보여주고 싶은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패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들린 곳은 네팔관입니다. 제가 외국 여행 중에 가장 가보고 싶은 곳이 네팔이거든요. 물론 현지의 상황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 상상 속의 네팔은 인간의 본연의 모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곳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한 바퀴 돌리면 불경을 한번 읽은 거하고 같다고 그러죠. 그래서 네팔의 수도원에 가는 길에 이렇게 한 바퀴씩 돌려봤습니다. 제가 정확한 지식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 아직 네팔, 티벳 이쪽은 자본주의의 달콤함은 아직 사람들이 맛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거일 수도 있죠. 벌써 자본주의가 침투해서 사람들의 생각이 많이 달라질 수도 있죠. 그러나 아직은 제 상상 속의 네팔은 아직은 순수하지 않을까요? 네팔의 전통 사원으로 들어갑니다. 이것도 역시 네팔에 있던 전통 사원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이곳에다가 재건축을 한 거기 때문에 네팔에 직접 가진 못하지만 일본에서 네팔의 전통 사원을 경험해 볼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이곳에 건물만 그런 게 아니라요. 사원 안에 들어있는 물건도 네팔에 있는 거와 똑같습니다. 이곳에서 향을 피우는 건 시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도 네팔 사원이라고 해봤자 불교 사원인데요. 불교 사원에서 향을 한번 피워봤습니다. 저는 특별히 따로 믿는 종교, 한 종교만 믿는 게 아니라요. 모든 종교를 믿습니다. 불교 가면 부처님한테 절하고요. 교회 가면 교회 예수님한테 기도드립니다. 이쪽 향은 좀 특이하더라고요. 히말라야 그쪽에서 나오는 그런 꽃향기가 나는 그런 향인가 봐요. 좀 제가 맡아보지 못했던 그런 향도 있었고요. 다른 그 냄새가 좀 특이한 일반적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 그런 향 냄새와 좀 다른 그런 향들이 있었습니다. 사원 안에서 당연히 부처님한테 인사드렸고요. 이 사원 안에 벽에 그려져 있는 이 그림들이 문화재급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만지지도 못하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불화 이런 벽에 그려져 있는 그림도 정말로 제대로 재현되어 있기 때문에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아프리카 관인데요. 아프리카 관도 짧게 그냥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프리카 관에서 제가 특이하게 느꼈던 건 여기는 첫째 부인과 둘째 부인의 집이 방이 따로따로 있더라고요. 건물 자체가 따로따로 되어 있는데 둘째 부인의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첫째 부인의 낳았던 아기를 돌보는 게 둘째 부인의 역할이었다고 그럽니다. 아무튼 여기 그냥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들린 곳은 인도네시아 관인데요. 이 인도네시아 관에서 제가 좀 많이 놀랐습니다. 물론 저 인도네시아 가본 적 없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방과 방 사이에 벽이 없더라고요. 이게 인도네시아는 당연히 따뜻한 곳이기 때문에 난방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런데 벌레는 좀 있지 않을까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벽이 빵 트여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저렇게 벽이 빵 트여 있어서 뭐 부모님들이 주무시는 방과 아기들이 자는 방이 벽이 없네? 그게 가능한가요? 설명서를 좀 읽어보니까 가족 3대가 살아있던 그런 집을 그대로 가지고 왔다고 그러는데 가족 3대면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이렇게 자식들 3대가 살았다는 건데 벽이 없네? 신기한데요. 다음에 간 곳은 이탈리아입니다. 이탈리아 좋은 곳이죠? 역사도 깊고 로마가 있는 이탈리아. 예전에 로마 시대의 영광만큼 그런 힘은 가지고 있지 못하는 것 같지만 그래도 역사가 있는 만큼 관광의 나라라고 많이 알려져 있죠. 관광의 나라인 만큼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긴 있지만 거기까지는 제가 본 영상에서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일본에 오셔서 스시, 라멘 이런 것만 드시지 마시고 일본에서 정말 이탈리아 음식, 파스타 한번 드셔보세요. 일본에서 파스타 음식, 제 구독자분님이 제빵 관련해서도 문의했던, 댓글 다셨던 게 있었는데, 일본 사람들이 이탈리아, 유럽 쪽에 가가지고 정말 유학 많이 해온 사람들이 많거든요. 음식에 관해서 유학을 많이 해와서 현지에서 만드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오셔서 꼭 일본 음식뿐만 아니라 이탈리아 음식, 유럽 음식도 한번 드셔보시는 것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탈리아, 프랑스과는 그냥 간단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많은 분들이 이탈리아, 프랑스 이야기는 역사는 다들 알고 계실 테니까요. 이 프랑스관에서 제가 샀던 간단한 치즈 과자 하나 먹으면서 그냥 스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치즈 들어간 거에 호불호가 극명하게 갈리더라고요. 이 치즈 냄새를 싫어하시는 사람도 있고 저같이 그냥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극명하게 갈리지만 하나쯤은 프랑스 가셔서 드셔보셔도 추억에 남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으로 들린 곳은 독일관입니다. 여기는 독일에 있는 교회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재건축했다고 그래요. 이 교회에 오늘 들어갑니다. 교회에 들어갈 때 저 모자 벗고 들어갑니다. 제가 예전에 독일에서 쾰른 성당에 들렀을 때 모자를 쓰고 있었더니 그 쾰른 성당에 아직도 수도사들이 있는데 수도사들이 모자 벗으라고 저한테 지적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교회에 들어갈 때는 모자 벗는 게 그게 예의구나 그때 알았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교회에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요. 저는 아까도 말했지만 특정 종교를 믿고 있지는 않습니다. 특정 종교만을 믿고 있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모든 종교를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종교는 존중하는 게 마땅하다고 보고요. 여기 교회에 혼자 있어서 약간 무섭긴 하더라고요. 제가 독일에 잠깐 있었는데요. 그 독일 교회는 목사님이 상주하고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평일에는 교회가 항상 문이 닫혀져 있었습니다. 그래도 여기는 관광지라서 그런지 교회를 제대로 재건을 하고 문을 항상 열어놓는 그런 구조였고요. 여기에 들어가 있는 오르간도 저 파이프 오르간이 독일에서 그냥 공수해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아까 불교 사원에서도 부처님한테 인사드렸으니까 교회에 왔으니까 예수님한테도 인사드리고 가야 되는 게 마땅하다고 봅니다. 제발 저희 구독자분들은 싸우지 말게 해주세요. 제발 서로 싸우지 말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저는 구독자 수가 많이 늘어나면 좋겠지만 좀 더 진실된 방송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시아관에 대만관 그리고 제가 소개시키지 못하는 몇몇 관이 있습니다. 이 나라들을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라 영상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이쪽은 제가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 가보시는 분들은 이 리틀 월드 가보시는 분들은 좋은 시간 분명히 되실 거니까요. 제 영상에 못 담더라도 꼭 가서 즐겨보세요. 이번 영상의 마지막
종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곳은 이누이족이 살던 집들을 건설해 놓은 곳입니다. 이누이족이라고 그러면 생소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일본은 하나의 민족이 아닙니다. 예전 홋카이도에 살고 있던 이누이족. 사실 좀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일본의 동북지방, 도쿄 위의 지방에는 이 이누이족이 예전부터 살고 있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일본 역사 중에 많이 알고 있던 사람들은 다 도쿄 밑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센다이의 다테 마사무네 정도는 아실 수도 있는데요. 거의 대부분 모를 겁니다. 여러분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일본의 도시, 현재 일본의 수도인 동경, 도쿄 자체가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변방으로 쫓겨나서 만들었던 도시잖아요. 일본 역사 중에 제일 변방이 사실은 도쿄였습니다. 일본 역사 중에 이 홋카이도가 주목을 받기 시작하고 이 홋카이도가 일본 영토에 편입이 된 건 얼마 되지 않습니다. 메이지 유신 이후에 이 홋카이도와 지금 보고 계시는 류쿠 왕국이 있었던 오키나와가 메이지 유신 이후에 일본 영토로 편입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 역사에서 류쿠 제국이 있었던 오키나와와 홋카이도는 거의 없었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아울러 동북 지역도 일본 역사에 그렇게 드러나지 않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 처음에 나왔던 야마가타의 전통 가옥도 일본의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곳이 처음 계획됐던 게 1960년대잖아요? 1960년대에서부터 메이지 유신이 일어났던 1900 후반대까지 계산을 해보면 70년? 그 정도밖에 기간 텀이 없습니다. 그러면 일본 일반인들은 이 동북지역과 홋카이도와 이 오키나와는 타 문화였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살았던 이 집들을 이곳에 설계하지 않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이누이족은 실제로 일본 정부에서 계속 인정하지 않다가요. 어쩔 수 없이 한 민족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그 인정하게 된 역사도 좀 안타까운데요. 이 홋카이도 이쪽 지역이 사할린도 겹쳐 있고 그러기 때문에 러시아와 영토 분쟁이 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에서는 이 이누이족도 자기들의 민족, 자기들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을 먼저 해버립니다. 2차 세계대전 후에 각 독립국가들이 생겨났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민족 자결주의였잖아요. 자기 민족은 자기들이 알아서 한다고. 그래서 일본에서는 홋카이도 영토를 내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누이족을 하나의 민족으로 인정하지 않다가 러시아와 영토 분쟁이 있으면서 이누이족도 일본의 역사라고 인정을 하면서 하나의 민족으로 인정을 하는 그런 현재의 상태입니다. 그리고 일본 식민지 시대에 그 아픈 역사를 저희하고 대한민국 당시 조선과 공유했던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당시에 일본에서 1등 국민은 일본인이고 2등 국민은 조선인이라고 그런 말 들어보셨는데요. 여러분들 3등 국민도 있었던 거 아세요? 3등 국민이 어딘지 그런 얘기는 안 들어보셨죠? 일본에서 당시 나눴던 구분을 했던 3등 국민은 여기 이누이족, 홋카이도에 살았던 이누이족과 오키나와에 살았던 오키나와 민족 그리고 대만 사람들을 3등 국민이라고 나눴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누이족과 오키나와가 일본에서부터 독립할 일은 거의 없죠. 언어도 거의 일본어가 공용화되어 있기 때문에 일본으로부터 독립할 그런 여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기념품 파는 곳입니다. 여기는 현재 일본인데요. 일본의 아이치의 이누야마라는 조그마한 곳인데 세계 각국의 기념품을 여기서 살 수 있습니다. 참 재미나는 곳이죠.
일본에 살고 계신 분들은 한 번쯤 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바이바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사랑합니다.